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바닥 토크의 윤 감독 강희사입니다. 네, 강희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날씨처럼 저의 마음도 생기발랄하게 꽃봉오리가 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이제 사업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변화한 모습들 함께 담아서 저도 발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이번 2023년 4월 또 청년정책위원장 연임을 하셨다는 또 긴급 속보가 들어왔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사하셔야죠. 네, 여러분, 이 프로그램 우리 지역과 청년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여러분과 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혹시 어떤 분이 주인공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힘써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도봉에 계신 이동진 전 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흥분했군요. 삑사리가 나오네. 자, 우리 이동진 전 구청장님, 현재 또 신한대학교 이동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나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제 소개 다 해놓고 무슨 소개를 하나요? 유머 감각은 여전하시네요. 12년 동안 민선 5기, 6기, 7기 무려 3번의 구청장을 주민 여러분들의 덕분에 했던 이동진입니다. 이게 바로 인근에 있는 의정부 신한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또 자치분권대학의 총장으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치분권대학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전문으로 하는 최초의 시민대학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이동진 전 구청장님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의 달인 이동진 교수를 만나다 편의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렇게나요. 네. 오늘 발바닥 토크 솔직담백한 이야기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서 우리 이동진 전 구청장님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지방자치의 달인 우리 이동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요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발바닥 토크에 출연해 주셨는데 네. 오랜만은 아니죠. 저희가 처음이죠. 초대. 도봉구를 대표하는 우리 두 청년들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하게 돼서 좀 기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주민 여러분들 덕분에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도봉구청장을 했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뒤돌아보면 순식간에 좀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오랫동안 공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 또 주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으로는 요즘에 근황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어떻게 12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주셔야죠. 갑자기 이제 시간이 많이 남게 됐잖아요. 이 안 바빠진 삶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동안 가족과 그 시간도 좀 많이 갖고 또 사적인 관계에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하고도 대화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이동진 전 청장님 그리고 신한대 지금 석좌 교수님 어떻게 보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이 김근태 맞습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또 인연이 되셨던 건가요? 뒤돌아보면 꽤 오랜 시간인데요. 80년대 말에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시잖아요.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함께 만나게 됐고 그 이후로 계속 인연이 이어져 왔고 제가 이제 도봉구에 오게 된 것도 김근태 의장님 덕에 오게 된 겁니다. 사실 김근태 의원, 김근태 의장님 하면 민주주의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고통 속에서의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저도 그 과정에서 함께 했고 그분의
신념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해왔는데 그 저변에는 투사의 이 이미지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 휴머니스트로서의 그런 면모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요즘 이제 정치가 워낙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네네. 사생결단하고 싸우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김근태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더욱더 그리운 그런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도봉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에 약간 소회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소회 많죠. 자 12년이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행정의 속도는 상당히 느립니다. 뭘 하고자 했을 때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할 일은 많고 행정의 속도는 느리다라는 말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참 힘들었던 일, 두 번째는 보람이 있었던 일. 힘들었던 거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창동역 노점상 정비 과정이었습니다. 창동역은 아시다시피 한 30여 년 동안 노점상이 집단화되어 있었어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했지만 노점상 하시는 분들에게 생존권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제 주거권과 생존권이 충돌하는 공간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아시다시피 창동역 주변의 변화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뭐 서울 아레나를 비롯해서 GTX C노선 이런 게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변화의 의미가 없겠다 해서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주민은 노점상을 완전히 철거하라는 거였고 노점상들은 물러날 수 없다.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한 1년 정도 가까이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뭐 그런 싸우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방영도 하고 그랬죠. 결과적으로는 노점상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는 그런 것, 그리고 주민의 요구도 받아들이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정비를 했는데 이런 사례가 거의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게 어려웠지만 또 뒤돌아보면 보람 있는 일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람 있는 일은 이제 뭐니 해도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 아레나죠. 아직 그 모습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사업은 도봉구를 완전히 역사를 바꿀 사업이라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봉구가 변변한 이제 경제적 기반이 없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도봉구의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될 건가? 저는 그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매력적인 요소가 있으면 설사 조금 멀더라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매력 포인트를 뭘로 잡을 건가? 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K-팝이니 K-드라마니 이런 이제 K-컬처가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K-팝은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원인데,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본에도 뭐 여러 개가 있고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까지 다 그런 이 아레나 형식의 대중음악 공연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없었어요. 그건 블루오션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만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을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죠. 근데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수많은 이 절차와 과정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 4월 4일 날 카카오, 주식회사 카카오와 서울시와 도봉구가 협약을 맺어서 카카오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최종 확정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자재값이 이렇게 뛰면서 착공 시기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완공이 된다면 도봉구는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봉구는
음악 중심의 문화 도시로서의 이 성격이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다. 매주 3만 명에 가까운 해외 관람객을 포함한 관람객들이 도봉구를 방문하고 그것은 도봉구의 위상을 상당히 높여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랫동안 그걸 추진해왔고 지금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건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추가 질문입니다. 요즘에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성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애착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그 관점에서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이나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는데 네.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공의 역할,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선출직 단체장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을 바라고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어떤 시설을 새로 한다든가.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 인류를 위해서 정말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속해야 될 매우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해요. 도봉구는 전 17년부터인가요? 독자적으로 전국 최초로 이행 계획을 독자적으로 세워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우고 그걸 어떻게 이행할 건가 를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이고요.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단위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삼선 때는 국단위로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도봉구를 배우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도 그걸 앞으로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 도봉구가 아마 모델이 되지 않을까. 추가 질문입니다. 우리 또 도봉구에 대한 애정 정말 많으신데 도봉구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앞으로는 내가 도봉구에서 이렇게 좀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지낼 계획이다. 향후 계획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겠어요? 제가 2006년도에 구청장을 도전해서 낙선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낙선 사례에 작은 이제 현수막을 붙였는데 현수막 작은 제목이 나의 사랑 나의 도봉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도봉구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도봉구에서 저의 공적인 삶을 시작을 했고 또 그것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그런 도봉구에 대한 관심, 발전에 대한 어떤 제 나름의 노력 이런 것들은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도봉. 찡하네요. 네, 정말 찡해요. 와, 그리고 이게 창포원 옆에 또 우리 평화문화진지라는 곳인데 네. 우리 청장님이 알고 있기는 정말 애정을 쏟아 놓으신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평화문화진지는 원래 이게 이 대전차 방호벽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 이 북한에서 탱크 부대 때문에 큰 만패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시다시피 저지대잖아요.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에 이 저지대에 탱크를 막기 위해서 방호벽에 구실을 하는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이걸 위장하기 위해서 이 위에 3계층을 아파트로 지었었죠. 근데 이제 50년이 넘어가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아파트는 철거하고 기단부만 남아 있었는데 이것도 오래되니까 이제 거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재 창고 이런 걸로 쓰고 있었는데 여기는 뭐 사람이 오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군부대하고 한 3년 동안 협의를 한 끝에 이것을 이 평화라고 하는 전쟁과 대결의 상징인 이 대전차 방호벽, 방호 진지를 이 평화와 문화의 상징인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오늘의 이렇게 모습을 바꿔놨는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여러 수상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 보니까 또 이제 베를린 장벽 진짜 실물인가요? 아, 실물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베를린 장벽인데요. 베를린 장벽은 뭐 다 아시잖아요. 네. 베를린이 통일되는 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됐는데, 결국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분리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허물어졌을 때 통합하는 의미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문화정책에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베를린시에 요청을 했는데 너무 쉽게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의지가 있으면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제가 이제 베를린 장벽을 상징하는 문구를 이곳에 장벽이 사라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라고 해서 써놨는데 지금도 이제 남아있네요. 나는 없어질 줄 알았더니 매우 나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생각해서 베를린 장벽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또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와 또 평화를 사랑하시는 우리 정말 지방자치의 달인 이동진 전 구청장님과 함께했는데요. 또 우리 강 이사님. 네, 끝으로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네, 글쎄요. 이제 퇴임하고 나서 뭐 이런 이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많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저로서 좀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제가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들어 주신 우리 주민들께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지원과 지지와 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지역이나 내지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노력해 갈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발바닥 토크는요, 전 도봉구청장이시자 또 신한대학교 석좌교수 이동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자치의 달인의 말을 들으니까 오늘 무슨 수업 듣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강 이사님 어떠셨나요?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시고, 네. 요즘에 정말 중요한 게 뭐 지속가능 발전, 사회적 가치잖아요. 먼저 실천해 주셔서 고맙고 도봉구가 앞으로도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어떠셨나요? 네, 오늘 드릴 말씀이 참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음 기회에 좀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간 마련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요즘 또 도봉의 양말에 대해서 참 네. 관심이 많은데 네. 그 말씀도 간단하게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양말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양말 안 신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도봉구의 양말 산업이 아주 집적되어 있는 곳인데 재임 기간 동안에도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켜 볼 수 있을까라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생각만큼 되지 못했어요. 또 지금 이제 협동조합 만들어서 자세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생산지로서, 집적지로서의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이게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이 더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전 도봉구청장 이동진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발바닥 토크는 지역의 이야기들 그리고 인물들의 이야기들로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바닥 토크의 윤 감독 강이사 이동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